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번째 수업, 서브스탠스 페인터를 이용한 텍스처링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마야와 서브스탠스 페인터를 알려드렸는데, 마야에서 모델링한 데이터를 UV를 피고, 그 다음에 핀 UV를 서브스탠스 페인터로 가지고 와서 이제 텍스처링을 할 예정인데, 그에 앞서서 페인터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서브스탠스 페인터의 간단한 UV와 이제 기능들을 설명하다가 이제 수업 시간이 끝났었어요. 그걸로도 기억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은 서브스탠스 페인터 마저 기능들을 설명해 드리고 각 맵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다음 시간 마지막 수업 시간 때 제가 미리 모델링 해온 그 종강역 근처에 있는 농협 건물을 텍스처링 하는 거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서브스탠스 페인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인터를 보시면 딱 요 단계까지 수업을 진행했다가 이제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맵이란 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맵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레이어라는 창에서 fill, add fill layer를 클릭을 하시면 요 미리 생성되어 있는 그냥 레이어에 이건 페인트 레이어예요. 요건데 붓 아이콘이 그려져 있죠. 얘는 이제 맵이 있진 않아요. 맵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프로퍼티에 있는데 UI 이동이 안 되네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너무 좁아서 잘 안 보이는데 좀 길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 레이어를 가시면은 이제 볼 수 있는 게 여기 머터리얼이 있고 여기에 맵, 컬러 맵, 헤이트 맵, 러프 맵, 메탈 맵, 노멀 맵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뭔지 모르실 거고 요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하다가 지난번 수업이 끝났던 것 같은데 컬러 맵은 말 그대로 색깔이고 지금 회색인데 얘를 빨간색으로 하면 빨간색, 파란색, 뭐 연두색 이렇게 컬러고 컬러 맵이라고 해서 이제 표현할 것의 색상을 만들어주는 걸 컬러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헤이트 맵인데 이거는 일종의 범프 맵이고 범프는 또 뭐냐 높낮이로서 이제 모델링에서 미처 구현하지 못한 것을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건데 이걸 말로 하면은 어렵고 제가 그래서 좋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얘네인데 얘네가 뭐냐면 맵이에요. 나뭇잎을 만들어 놓은 맵인데 얘네가 순서대로 뭐 컬러 맵, 이게 헤이트 맵, 이게 러프니스 맵, 이게 노멀 맵, 이게 어페스티 맵,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뭐지 싶으실 거예요. 이거를 제가 서브스탠스 페인터로 여기 에셋이라고 있고 라이브러리스가 있습니다. 여기 UI 창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뜹니다. 임포트 리소스라는 팝업 창이 뜨고 이 녀석들을 하나하나 선택해도 되지만 저희는 또 효율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전체를 Shift로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요거를 텍스처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지금 열려있는 이 페인터 씬 제가 네이밍을 안 해서 프로젝트 템플릿이 씬 네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만 쓸 거냐 아니면 라이브러리 너의 라이브러리에 넣어두고 계속 두고두고 쓸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 나뭇잎은 그냥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프로젝트에다가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주 쓸 것 같은 소스를 불러오신다 하면은 내 라이브러리에 넣어놓고 다음 작업에도 다다음 작업에도 계속해서 쓰겠다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어쨌든 프로젝트로 하고 임포트 불러오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러와져요. 불러와졌고
저는 지금 이 플랜 사각형을 메쉬를 서브스텐스 페인터에 불러와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이 창은 이 메쉬의 맵들을 레이어로 이제 표현을 해준 건데요. 자, 얘는 알베도라고 되어 있네요. 이름이 알베도가 뭐 컬러 맵을 지칭하는 이름이 좀 여러 개입니다. 뭐 흰말이나 백마나 똑같은 거죠. 그것처럼 알베도 혹은 디퓨즈 컬러 맵 다 똑같은 거예요. 색상 값을 표현해주는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베도 또한. 그래서 베이스 컬러에다가 쭉 클릭해서 드래그 드랍을 하시면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실까요? 네, 바뀌었죠.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뭐 나뭇잎이 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더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헤이트라고 되어 있네요. 친절하게. 요것도 헤이트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근데 또 헤이트를 다른 말로는 범프라고도 합니다. 그거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헤이트 높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넣으면 이렇게 뭐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신 거 보일까요? 다시 껐다가 다시 드래그 드랍 하면은 뭔가 윤곽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헤이트 맵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헤이트 맵인데 회색이에요. 헤이트 맵은 회색인데 그 색상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밝은 곳은 아마 1일 거고요. 가장 어두운 곳은 0인데 이 0과 1로서 색상 값 0과 1로서 이제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0 숫자 0은 검은색, 1은 흰색입니다. 0은 깊은 곳, 검은색은 깊은 곳, 흰색은 높은 곳, 밝은 곳은 높은 곳, 1은 높은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진을 포토샵으로 가지고 가서 스포이드를 찍어보면 여기는 뭐 0.8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는 어두우니까 0.1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뜰 거예요. 모든 포지션마다 색상 값이 있어요. 그 0과 1에 무수히 존재하는 0. 몇의 색상 값들을 높이로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진 헤이트 맵을 헤이트 채널에다가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옆에서 봤을 때 더 뚜렷하게 보이는데 그냥 평평한 면이었던 곳에 헤이트 맵을 넣었더니 이런 식으로 나뭇잎에 높고 낮음, 뭐 나뭇잎의 줄기 부분은 들어가고 줄기가 아닌 부분들은 조금 튀어나오고 이런 걸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넣어 볼까요? 러프니스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러프니스로 되어 있어요. 러프니스는 뭐냐면 거칠기라는 뜻이잖아요. 한글로 번역하면은 그럼 뭐의 거칠기냐? 표면의 거칠기입니다. 표면이 거칠면은 빛이 난반사가 돼서 빛이 매트하게 난반사가 되면서 고무 같은 재질을 띈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고, 표면이 매끄러우면 매끄러울수록 유리나 금속, 그 다음에 반딱반딱한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표면이 깨끗할수록 너프하지 않을수록 빛이 이제 정반사가 되면서 빛이 이제 스펙트럼이 하이글로시로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일수록 금속 같은 반짝반짝한 재질, 유리 같은, 그 다음에 1에 가까울수록 고무 같은 매트하게 빛이 맺힌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 또한 0과 1로서 그 안에 0과 1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숫자 값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러프니스 또한 회색 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줄기 부분은 빛이 좀 덜 맺히나 봐요. 덜 맺힌다기보단 더 난반사가 되나 봐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 그거보다 조금 더 어두운 것으로 봐서는 좀 더 이제 빛이 하이글로시로 맺히나 봅니다. 그래서 러프니스 맵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 또한 이렇게 드래그 드랍 하면 살짝 바뀌었는데 뭐 그렇게 크게 티나진 않지만 디테일은 사실 러프니스 맵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물을 시각으로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빛이 반사되어 저희 망막에 맺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스탠스 페인터에서 페인팅을 할 때, 이른바 텍스처링을 할 때 컬러 값도 중요하고 헤이트 값도 중요하지만 러프니스 값이 정말 디테일하게 살아 있어야 그 재질감이 살아요. 뭐 빨간색 벽돌을 빨간색으로 칠해서 베이스 컬러에서 빨간색을 부여해 봤자 러프니스 값에서 뭐 너무 심하게 매트하게 된다거나 너무 심하게 하이글로시로 된다 그러면은 벽돌같이 안 보이거든요. 러프니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메탈릭은 이제 금속값 같으냐 안 같으냐를 표현하는 건데 얘를 한번 0이니까 지금 표현 안 한다로 되어 있는 건데요. 0 검은색은 오프라고 하시면 되고 생각하시면 되고 1 흰색은 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러프니스 맵을 아예 끄고 볼까요? 네, 약간 금속 같죠. 메탈릭이 1회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완전 금속 같죠. 금속 같은 와중에도 또 난반사일 수도 있고 정반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금속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하이글로시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물들도 보시면 금속 중에서도 좀 이렇게 매트 해가지고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자동차들이 굉장히 이렇게 하이글로시 하잖아요. 근데 걔 중에 이제 튜닝을 해가지고 이제 뭐 뭐라 그러더라? 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매트하게 하는 재질감의 금속 재질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속이 메탈릭을 1이라서 금속이긴 하지만 좀 매트한 금속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0 끝까지 해놔서 메탈은 1이면서 러프니스는 최대한 낮춰서 완전 반짝반짝한 금속 뭐 금이나 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나뭇잎이니까 메탈릭은 0 그리고 다시 러프니스 맵은 넣어놓고 그 다음에 노말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헤이트 맵이 있고 노말 맵이 있어요. 이것 또한 노말 맵 또한 높낮이를 설정해 주는 건데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헤이트 맵과 노말 맵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맵을 적용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하나가 남아요. 이건 뭘까요? 이건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페스티 맵이라고 해서 투명도를 결정하는 맵입니다. 투명도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트랜스미션과 오페스티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또 이것도 미루고요. 일단 여기에 오페스티 맵 채널이 없는데 이거를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텍스처 셋 세팅에 채널에 베이스 컬러, 헤이트, 러프니스, 메탈릭, 노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더하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쭉 더할 수 있는 채널들이 뜹니다. 여기에도 근데 오페스티는 없어요. 오페스티는 여기 유저 네, 여기 바이 쉐이더에 오페스티. 그럼 오페스티가 생기고 여기에도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클릭을 한번 하셔서 활성화를 시키면 여기 오페스티가 생기고 요 오페스티에 이 맵을 넣어주시면 아무 변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여기 디스플레이 세팅에 한 번 더 뭘 바꿔줘야 되는데 아닙니다. 잠깐만요. 윈도우 뷰어 쉐이더 세팅 쉐이더 세팅을 쉐이더도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쉐이더는 뭐냐면 이제 그림자 뭐 직역하자면 그런 건데 이거를 표현하는 쉐이더가 또 여러 가지입니다. 쉐이더를 설명하자면 또 길기 때문에 어쨌든 쉐이더 세팅을 가셔서 지금 현재 적용되어 있는 거는 이건데 이게 아니라 요거 PBR 메탈릭 네 요거 with 알파 블렌딩 알파라는 거에 이제 아이콘에서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 투명도도 표현해주는 쉐이더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렇게 네. 보이실까요? 자, 다 끄고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재밌죠? 그냥 마야에서
기본 도형 중에 있는 플랜을 만드셔서 가지고 온 다음에 이 맵만 있으면 순식간에 아주 사실적인 나뭇잎이 만들어집니다. 베이스 컬러에 꽂고, 헤이트 맵에 꽂고, 노멀 꽂고, 러프니스 꽂고, 이거, 러프니스 꽂고, 그 다음에 오페시티 꽂고. 네. 오페시티는 뭐냐면 투명도입니다. 계속해서 0과 1이 나오는데 0은 스위치 오프, 1은 스위치 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흰색, 여기는 완전히 검은색이니까 내가 검정색으로 색상값이 칠해진 곳은 안 보이게 해줘 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오페시티에다가 넣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맵을 만약에 베이스 컬러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이스 컬러 채널은 색상을 표현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오페시티 맵을 베이스 컬러 채널에 넣게 되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아, 너 흰색과 검은색을 표현하고 싶구나 해서 나뭇잎은 흰색, 나뭇잎이 아닌 나머지 배경 부분은 검은색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왜? 베이스 컬러 채널은 색깔만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헤이트는 검은색과 흰색 그 사이에 있는 회색으로 높낮이를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이루어진 오페시티 맵을 헤이트 맵에다가 꽂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렬하게 높낮이가 진하게 표현될 거예요. 이 배경 부분은 검은색이니까 0, 나뭇잎 부분은 흰색이니까 제일 최대한 높게 띄워줄게 해서 1 이렇게 된 건데 부자연스럽죠. 회색으로 여러 가지 색상 정보를 가지고 있는 헤이트 맵을 제대로 다시 꽂아주고 다시 오페시티, 투명도를 관장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맵을 안 꽂고 지금은 1로 돼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건데 얘를 그냥 0이라고 끝까지 내려보면 이렇게 아예 안 보이게 돼요. 그 해리포터 영화에서 해리포터가 무슨 선물을 받죠? 투명 망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해리가 투명 망토를 목까지만 쓰면 얼굴은 보이잖아요. 둥둥실 떠 보일 텐데 어디까지만 투명 망토를 씌울 거고 어디까지는 투명 망토를 안 씌울 거지를 결정하는 게 오페시티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에 위치시키면 반투명하게 보이는 거고 1에 두면 다 보이는 거고 0에 두면 검은색에 두면 다 안 보이는 건데 어디는 보이게 하고 어디는 안 보이게 하고 싶어를 결정하는 게 이 오페시티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진 거를 오페시티 맵에다가 꽂아주시면 이렇게 얘 또한 여기다가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좀 살펴볼까요? 와, 진짜 같죠? 이게 진짜 같아 보이는 이유는 진짜 나뭇잎을 사진으로 만들어서 맵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에 가시면 이런 소스를 물론 이 정도 고퀄리티의 소스는 유료로 구매를 하셔야겠지만 이런 소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아주 쉽게 이제 고퀄리티의 텍스처링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 만드셔도 되고요. 카메라를 가지고 가셔서 바깥에서 나뭇잎을 촬영한 다음에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런 맵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 맵 만드는 것 자체도 서브스탠스 페인터나 혹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스스로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나뭇잎을 가져온 것은 각 채널, 그러니까 각 맵들을 설명하는데 아주 적합한 예시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하나 이제 헤이트 맵과 노멀 맵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퓨어 레퍼런스는 잠깐 끄고 마야를 켜서 마야에서 메쉬 모델링을 통해서 헤이트 맵과 노멀 맵을 설명해 드릴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마야로 잠깐 가고 있고요. 됐습니다.
네, 좋아요. 플랜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플랜을 하나 만들었고, 헤이트 맵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부터 하자면, 이런 평평한 면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 그 저희 도로에 보면은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횡단보도 바로 앞에는 노란색 타일로 이제 우둘두둘하게 되어 있는 특별한 타일들이 있잖아요. 일반 보도블록 벽돌이 아니라 그거를 만약에 표현을 하고 싶어서 CG적으로 모델링을 해야 된다면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얘를 다시 컴바인 그 다음에 위로 스냅 걸고 컨트롤 D 하면 마지막 이동 경로가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 모드를 끄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볼까요? 아이고 뒤집혔네. 여기서 리버스. 자, 제가 뭘 하려는지 아실 거예요. 이 도로 가다 보면 있는 거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네. 자, 모델링을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플랜을 1. 아이고. 모델링에서 너무 하이해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 구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벽돌만 있다 치면은 면의 개수는 하나, 엣지 개수는 넷, 버텍스의 개수도 넷. 그래서 데이터가 되게 가벼울 텐데 이 보도블럭에 있는 그 돌출된 돌기들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스피어들을 배치시키느라 버텍스의 개수, 페이스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거가 게임에 쭉 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우리가 할 메타버스에 쭉 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이 깔리면 깔릴수록 곱하기 n이 돼서 용량의 크기는 무제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저희가 메타버스에 들어갈 데이터는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럴 때 헤이트 맵과 노멀 맵이 필요한 겁니다. 하이트 맵이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플래너를 적용했다고 가정해서 여기서 맵들을 다 꺼주고요. 이렇게 해볼게요. 컬러에서 노란색 만들어주고 헤이트 맵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레이어 창이 너무 좁아서 여기에 제가 우클릭을 해서 애드 블랙 마스크 일단 제가 작업을 진행할게요. 필 그다음에 요거 잠깐 신경 끄고 여기서 여기가 이제 알파 맵들 모아놓은 장소인데요. 제가 찾는 게 있습니다. 이런 패턴 문인데 패턴이 아니어도 되고 그냥 일반 서클이어도 되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많죠. 이게 뭔가 싶을 텐데 앞으로 서브스탠스 페인터 설명드리면서 최대한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면 좋을 것 같은데 지그재그된. 이거면 될 것 같아요. 스피어 콘.
아니다. 이걸로 하자. 그래서 그렇지. 이게 창이 아이고 좁다. 좁아. 네, 레이어의 필 선택하고 여기다가 그냥 스피어를 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뭐 열로 하죠. 얘를 아까 만들어 놓은 블랙 마스크 밑에 있는 필 레이어에다가 넣으면은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UV 랩을 리핏으로 해놓고 타일링 개수를 늘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 여기서 잠시만요. 얘는 범프만 고 쉐이프 그다음에 여기서 헤이트를 값을 이렇게 주면은 이거 너무 약해서 안 보이나? 네. 보이실까요? 얘를 조금 사이 간격이 있는 애로 갈아 끼면은 이렇게 조금 걸렸어요. 알파맵을 찾느라 조금 걸렸는데 개수를 7? 이런 식으로. 자, 물론 실제 모델링을 한 것보다는 튀어나온 돌기의 돌출길이 조금 약할 거예요. 근데 사실 게임이든 영화든 메타버스든 멀리서 보는 하나의 배경에 지나지 않다면 고해상도의 무거운 데이터를 쓰기보다 이제 저해상도의 로우한 데이터를 쓰는 것이 작업의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이트맵이나 노멀맵을 활용하게 되면은 버텍스 개수가 4개인 플랜으로도 마야상에서는 버텍스 개수가 1454개인 메쉬만큼의 효과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범프 맵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범프 맵은 어떨 때 쓰냐면 로우한 모델링 데이터에서 하이한 모델링 데이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은 높낮이를 표현하는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은색과 흰색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회색의 값들로 높낮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일종의 눈속임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우와 돌기가 있네, 돌출됐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서 옆에서 보면은 평면인 거예요. 빛이 평평한 곳을 반사됐다가 눈에 들어왔다가 돌출된 것을 반사가 돼서 눈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이게 높낮이가 있는 사물에서 반사되는 빛처럼 그거를 이제 속임을 줘서 실제로는 평평하지만 돌출된 사물이다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범프 맵이 이렇게 쓰이고 이런 맵이란 걸 설명을 들었는데 알겠어. 범프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럼 헤이트랑 노멀 둘 다 범프 맵이라면 이건 무슨 차이야? 노멀은 또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던데 요거는 뭐냐면 마야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원기둥으로 설명해 드린 게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다시 회색으로. 자, 똑같은 원기둥입니다.
근데 하나의 차이점은 제가 줄 거예요. 자, 똑같은 원기둥인데 차이점이 있죠. 뭔가요? 원기둥의 옆면을 구성하고 있는 엣지들에 저는 지금 하든 엣지라는 툴을 이용해서 각을 줬습니다. 근데 각이 줬다는 말이 우스운 게 사실은 이 친구도 각이 있어요. 각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엣지가 좀 많아서 각이 크다 보니까 스무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러면 각을 좀 키워볼까요? 팔각기둥. 누가 봐도 팔각기둥이죠. 원기둥처럼 안 보이죠. 근데 원기둥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엣지에 소프트 엣지를 주면은 요 엣지의 각이 조금 없어진 것 같죠? 그리고 전체를 다 줘볼까요? 이 옆면만 소프트 엣지를 주면은 팔각기둥처럼 보이던 게 얼핏 보면 멀리서 보면 원기둥처럼 보여요. 이게 뭐냐면 노멀입니다. 노멀에 눈속임을 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음, 자, 50각형 기둥이 있습니다. 얘는 노멀에 뭘 안 해도 그냥 원기둥처럼 보여요. 왜냐면 각이 워낙 촘촘하니까. 얘는 왜 실제로 50각형이라 봤자 완전 원은 아니죠. 근데 원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 엣지가 잘게 쪼개져 있어서 빛이 부딪히고 들어오고 부딪히고 들어오는 게 각도가 여러 개가 들어오면서 얘가 스무스해서 원기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왜 팔각기둥처럼 보이냐면 이 면이 평평해서 빛이 들어왔다가 나와서 내 눈에 부딪히는 입사각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의 각이 완전 달라. 그래서 여기는 각져 있어. 그래서 얘는 팔각기둥이야.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엣지에 소프트 엣지를 하면서 노멀 값을 없애줌으로써 이 두 면을 스무스하게 보이는 것처럼 착각을 시켜주는 건데 이거를 해주는 게 노멀 맵입니다. 조금 어렵죠. 다시 50각형 완전 원기둥처럼 보이는 이 무수히 많은 다각형 기둥을 과 팔각기둥이 있는데 얘를 탑뷰해서 볼게요. 탑뷰해서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보면은 보이세요? 팔각기둥은 이 하나의 면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50각형 기둥은 이 팔각기둥에서 한 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6.1, 뭐 6개, 7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빛이 쭉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반사되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반사되고 뭐 여러 각으로 난반사가 되면서 얘는 둥그렇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요. 그리고 얘는 빛이 이렇게 와서 이 하나의 평평한 면에서 반사가 되기 때문에 요건 평평하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를 잡고 노멀 맵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뭐 지브러시라든가 뭐 머드박스라든가 이런 툴이 있는데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여드리자면 음, 이거는 지브러시라고 하는 스컬핑 툴입니다. 주로 캐릭터 모델링에 쓰이는데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노란색 보도블록처럼 같은 맥락에서 노멀맵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캐릭터를 만들었고 어떤 할아버지 얼굴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할아버지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그 주름들을 일일이 모델링을 하면은 얼굴을 표현하는 메쉬가 굉장히 무거워질 거예요. 근데 좀 젊은이처럼 주름이 없는 얼굴을 만든 다음에 그 주름을 진하게 만든 하이 레졸루션의 모델링과 로우 레졸루션의 모델링 데이터를 같이 겹쳐 놓은 다음에 노멀맵 만들기를 이 지브러시에서 하게 되면은 네, 지금 이 각진 거 보이세요? 이건 로우한 거예요. 이 로우한 데이터와 하이한 데이터를 포개 놓은 다음에 여기 이런 지브러시나 기타 여러 등등 프로그램에서 노멀맵을 만들기를 하면은 이 이 차이 보이세요? 이 팔각 기둥과 오십각형 기둥의 이 차이점, 이 차집한된 이 공간들. 얘네가 이제 맵으로 구워져요. 맵으로 만들어져요. 음. 그러면 이 노멀들이 더 이제 로우한 팔각 기둥이 오십각형처럼 보여주는 맵이 이제 노멀 맵입니다. 즉, 조금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자면 헤이트 맵은 단순하게 높낮이로 해서 돌출된 것과 안 돌출된 것, 그리고 오히려 움푹 들어간 것. 그러니까 음각과 양각이라고 하죠. 얘가 지금 숫자 1이라서, 플러스 1이라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마이너스 1로 가면은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높낮이로만 단순히 들어가고 나가는 걸 표현한다면, 노멀은 조금 더, 어,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좀 더 막 자세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영상 자료들도 있으면 이해가 되실 텐데 보시면 이 팔각기둥이 원기둥처럼 보이는 엣지에 노멀을 줘서 부드럽게 보이는 걸 노멀 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노멀 맵을 만드는 법은 하이트 맵처럼 단순하지가 않고 실제로 로우한 데이터와 이런 오십각형 같은 하이한 모델링을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이 두 개를 가지고 노멀 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얘는 없어지고 얘를 가지고 하이 레졸루션의 메쉬로 통해 만들어진 노멀 맵을 여기다 적용하면은 이제 이렇게 원기둥처럼 보여진다. 요겁니다. 노멀 맵에 대한 설명이 조금 어려웠을 텐데 우리가 주로 캐릭터 모델링에서 많이 쓰이고 아니면 유기체, 오가닉, 아까 나뭇잎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데 건물을 표현하실 땐 사실 요 범프맵, 헤이트맵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강사로서 서브스탠스 페인터에서 제공되는 기본 맵들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하자면 음, 컬러 맵은 색깔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담당한 게 컬러 맵. 그 다음에 헤이트 맵은 범프 맵, 높낮이. 그 다음에 러프니스는 빛이 맺히는 정도를 표현한 건데 표면의 거칠기를 통해서 표면이 매끄러우면 빛이 하이하게 맺히고 색깔을 좀 회색으로 해볼까요? 표면이 거칠면은 빛이 난반사되어서 맺혀가지고 매트하게 보이고 고무처럼. 메탈릭은 금속이냐 아니냐. 금속이냐 아니냐. 플랜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좋은 걸 갖고 왔거든요. 네. 좋아. 여기에 필 레이어 만들고 필 레이어도 여기다 넣을까? 네.
컬러는 뭐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 여기서 헤이트 맵은 지금 뭐 알파를 넣어야 되니까 빼고 러프니스. 러프니스인데 뭐까지 해볼까? 러프니스에 블랙 마스크에 요 블랙 마스크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뼈다귀를 넣고 얘를 논 하고 F1 M 넣고 여기서 헤이트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뒷면이구나. 네, 뼈다귀 범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뼈다귀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보여가지고. 네, 범프를 이렇게 마이너스 1이면 음각, 양수 1, 플러스 1이면 양각 이렇게. 그리고 0이면 그냥 안 보이는 거. 그 중간 값이면은 중간색이 제일 세게, 약하게, 뭐 들어가게, 제일 들어가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밑에서 계속 말씀드린 러프니스는 이제 밑에 하이 글로시냐 로우 글로시냐 반짝반짝한 플라스틱이냐 고무냐 이런 거 그리고 그 와중에도 금속이냐 아니냐 금속에다가 하이 글로시면은 완전 메탈 금속인데 러프니스 값이 높으면은 약간 매트한 좀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 나죠. 어떻게 서브스탠스 페인터 좀 재밌어 보이나요? 색칠 공부하는 느낌도 나고 내가 모델링한 3D 데이터에 재질감을 부여함으로써 더 이제 사실적으로 보이는 재미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로멀 맵, 그 다음에 얘네는 필요 없는 거니까 여기 텍스처 셋 세팅에서 신 컬러, 신 러프니스, 신 오페시티 지우고 아까 말씀드린 채널에서 오페시티 추가해주고 쉐이더 세팅에서 PBR 메탈 러프 위드 알파 블렌딩 바꿔주면은 여기서 오페시티의 약자인 OP를 눌러서 활성화 시켜주면 여기 생성이 됩니다. 얘가 꺼져 있으면 없을 거예요. 없죠. 눌러서 활성화 시켜서 생성시킨 다음에 1이니까 보이는 건데 0으로 하면 안 보이고 0.5면은 반투명이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투명도에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 망토처럼 아예 없어지는 투명도가 있고 창문의 유리처럼 투명은 하되 있기는 있는 그러니까 빛이 반짝이게 맺히기는 하는 그런 투명도도 있거든요. 그게 표현이 서브스탄스의 한계이긴 한데 그 두 가지의 투명도를 나눠서 표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그냥 오페시티에서 이렇게 반투명 최대한 이런 투명도를 하고 글로시를 이렇게 높이면은 유리처럼 보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추후 제가 은행 작업할 때, 은행 건물 작업할 때 이제 창문 하는 거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브스탄스 페인터에서 기초적인 맵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드렸는데
아직 설명할 것들이 많아요. 여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기본 쉐이더들. 그래서 이거는 머터리얼이라고 해서 재질들이죠.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까요? 레이어 다 지우고 보면은 뭐 재밌는 게 콘크리트 아스팔트라고 되어 있네요. 이 서브스텐스 페인터가 툴이 좋은 게 뭐냐면 프리셋이라고 하죠. 미리 만들어진 소스들이 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처음부터 모든 걸 만들 필요 없이 이런 프리셋들을 활용해서 내가 아스팔트를 만들어야 돼? 그럼 아스팔트 이렇게. 오, 무거워. 이 뷰포트 단축키는 지금 F1이고요. F2는 3D 뷰만 볼 수 있고, F3은 UV 창만 볼 수 있고, F1은 UV 창과, 그러니까 전개도죠. 2D 평면도, 전개도와 3D 뷰 같이 볼 수 있는 게 F1. F2 눌러서 3D 것만 볼 수 있게 하는데, 아스팔트 같죠? 지금 워낙에 형태가 구 형태여서 아스팔트 같지 않은데 아까 가지고 나뭇잎 할 때 가지고 놀던 일반 플랜 평명한 면에다가 이 재질을 넣었으면 아스팔트가 질감을 확실히 더 잘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 레이어 창은 이제 레이어 포토샵 같은 거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레이어들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짙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위에 그냥 일반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거를 레이어를 쌓으면 밑에 있는 거를 위에 쌓인 레이어가 먹어버리면서 어, 어, 아유, 아유, 예, 예. 네, 이렇게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도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이 콘크리트 아스팔트를 클릭하시면 여기 위에 Properties Field이라는 또 팝업 창에서 여기서 이제 또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여기 타일링이라고 해서 우리 화장실 타일의 그 타일입니다. 타일이 정수 1로 되어 있는데 이 타일 값을 늘리거나 내리면은 스케일 이 아스팔트를 구성하고 있는 이 패턴들이 있잖아요. 일정한 그 패턴들의 스케일을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1이었는데 얘를 만약에 5로 하면은 더 작아지죠. 그래서 더 이제 조밀조밀한 재질감을 볼 수가 있고 뭐 로테이트 빙글빙글 돌고 오프셋은 이 하나의 단위를 가 이제 1타일인데 타일이 1이면은 한 유dim에 꽉 차게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오프셋이 네 이렇게 하나의 유dim에 꽉 차게 표현이 되는데 이 친구가 지금 아까 5로 돼 있었으니까 스케일이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작아진 거고 오프셋은 뭐냐면 이 하나의 패턴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게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하나 만들어서 얘한테 오프셋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화살표 적절하네요. 화살표를 위에 얹은 새로운 필에다가 컬러맨만 키고 이 컬러는 하고 화살표를 넣으면 화살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화살표에 타일링을 스케일을 키워서 타일링 값을 올려서 스케일을 줄여주고 근데 여러 개 반복하긴 싫어요. 하나만 하고 싶어요. 그냥 UV 랩에서 리핏 반복이 아니라 논 그럼 하나 안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어딘가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서 안 보일 뿐이에요. 여기 어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오프셋으로 이동 나왔죠.
보이시나요? 이 해당 UV 속에 있었던 건데 이 위치가 마침 이 뒷면이어서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프셋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직접 드래그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이 화살표를 배치시키고 싶어 하면은 얘를 잡아서 평면도를 보면서 이럴 때 이 F1로 3D 뷰와 2D 뷰를 동시에 보는 게 편하겠죠. 여기서는 전개도 평면 UV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F1로 그래서 이렇게 오프셋 값을 이동시켜 주면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레이어는 말 그대로 하나하나 재질감을 쌓을 수 있는 레이어 창이고 그 하나하나의 레이어를 구성하고 있는 이 필이나 맵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프로퍼티스 D. 여기서 스케일이나 반복이냐, 반복 안 하느냐, 타일링으로서 스케일을 키우느냐, 줄이느냐, 로테이트 하느냐, 이렇게 회전하느냐, 회전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오프셋으로서 이동, 얘는 가로, 얘는 세로. 이거 둘 한꺼번에 하고 싶으면 2D 뷰 창 켜고 이렇게도 되고요. 재밌죠? 반복해, 다음 것도 쭉 해서 이 프리셋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콘크리트 아스팔트를 보여드렸고, 다른 것도 뭐가 있나 볼까요? 얘는 그 방수포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넣어볼까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에 구비되어 있는 프리셋 재질들을 그냥 이 레이어 창에다가 넣기만 해도 바로바로 이 재질감들이 살아납니다. 재밌죠? 그 방수포? 방수천? 네, 그런 느낌이 바로바로 생각납니다. 이 꾸깃꾸깃한 재질감들이 노멀 맵과 헤이트 맵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다시 1로 하고 이 레이어에서 처음 불러왔을 때 이런 식으로 아스팔트 범프랑 겹쳐서 보였는데 이거는 지금 이 방수천에 있는 범프랑 여기 밑에 있는 범프랑 겹쳐져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있는 눈 아이콘 보이시나요? 얘를 끄니까 이제 온전히 이 방수천의 재질감만 드러난 건데 이 또한 옆에서 블렌드 쉐입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블렌드 쉐입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지금은 노멀 모드여서 그런 거고 다른 재질을 또 한번 불러와 볼까요? 뭐가 있을까? 아마 각자 집에서 서브스탠스 페인터를 설치를 해보신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놀아보세요.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이건 약간 금속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동메달, 금메달 같은 그런 재질이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 이 프리셋을 가서 재질감을 보면은 뭐 메탈 러프니스는 이렇게 있고 뭐 패턴 사이즈는 0, 왜냐면 패턴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약간 금속치고 매트예요. 그래서 메탈 러프니스 값이 0.36이어서 그래요. 그럼 얘를 낮춰보면 어떻게 될까요? 맥이 좀 걸리는데, 네. 이렇게 더 반딱반딱한 금속이 됩니다. 음. 그래서 미리 만들어진 프리셋을 가지고 그 안에서의 또 여러 항목들의 파라미터 값들을 조정하면서 내가 원하는 재질감을 쉽게 커스텀할 수 있는 게 이 서브스탠스 페인터의 장점입니다. 한 가지 더 해보면 이거는 무슨 진흙 같은 느낌이네요. 네, 뭐 이런 느낌인데 이런 프리셋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이전에 있던 항목은 머터리얼 항목인데 그 다음 건 이제 스마트 머터리얼하고 똑똑한 머터리얼 뭐지 싶을 텐데 이전에 있던 것들은 그냥 단순한 재질감이에요.
설명을 쉽게 드리자면 얘는 이제 금속이잖아요. 이거 금속이야. 그냥 머터리얼인데 스마트 머터리얼 가면 그냥 금속만 소개시켜 준 게 아니라 금속인데 좀 오래된 금속이야.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UV 사이즈가 얘 말고 그러면 좀 거친 사용감 있는 막 이렇게 스크래치도 나 있고 군데군데 더티도 묻어 있어서 와 이거 진짜 실제 사용했던 금속 같다 라는 거를 미리 이런 더티라고 저희는 말을 하는데 더티감이 표현되어 있어서 더 이미 더 프리셋이 더 디테일하게 구현화되어 있는 머터리얼 그래서 스마트 머터리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로버트인데 이제 중간중간 잘린 이게 좀 멋없게 표현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제가 설명해 드린 컬럼의 뭐 헤이트맵, 노멀맵 외에도 맵들이 더 많은데 서브스탠스 페인터의 메쉬를 이렇게 불러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사실 따로 있습니다. 여기 모드 가시면은 여기 베이크 메쉬 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이걸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모델링을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은 모드 가셔서 베이크 메쉬 맵, 그 다음에 아웃풋 사이즈는 2K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엔간한 건 다 켜져 있을 텐데 뭐 헤이트나 오페시티 켜줘도 되고 안 켜줘도 되고 중요한 거는 앰비언트 오클루전과 커버처 맵, 포지션, 티크니스 뭐 이런 것들인데 베이크 셀렉션 텍스처를 눌러줍니다. 이게 뭐냐면 각 이 모델링 형태마다 고유의 형태에서 그림자가 맺히는 곳과 깊은 곳과 나오는 곳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앰비언트 오클루전과 퀘버처 맵이 가장 많이 쓰이긴 하는데 ID 맵, 월드 스페이스 노멀 이게 있는데 이거를 다 설명해 드리기엔 끝도 없고요. 중요한 건 스마트 머터리얼이나 스마트 마스크를 원활하게 쓰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게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과 커버처 맵인데 이 두 가지 맵을 뽑기 위해서 모드에서 베이크 맵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지금 좀 시간이 걸리네요. 다음 시간에 베이크 모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좀 중요한 건데 요거 다음 시간에 그러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세 번째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